최근 플리바게닝, 즉 형량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형량 거래는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형량 거래의 양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부, 형량 거래란 무엇일까? 형량 거래, 즉 플리바게닝은 자백과 형량을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가 그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거나 죄목을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 제도를 사법행정을 굴러가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공인했습니다. 형량 거래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혐의 협상, 형량 협상, 사실 협상이 그것입니다. 먼저 혐의 협상은 자백이나 수사 협조의 대가로 더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살인죄를 상해치사로 낮추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형량 협상입니다. 피고인의 죄목은 그대로 두되 검사가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거나 집행유예를 권고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실 협상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특정 증거나 사실을 재판에서 빼기로 미리 합의하는 전략적 거래입니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90% 이상을 정식 재판 없이 형량 거래로 해결하고 있어 정식 재판이 오히려 예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도입을 꺼렸으나 2000년대를 전후로 대거 도입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국가들은 법원의 개입을 전제로 한 변형된 형태의 플리바게닝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은 플리바게닝 제도의 어떤 강점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2부, 형량 거래의 순기능. 첫째, 죄수의 딜레마, 조직범죄 입증. 플리바게닝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조직범죄의 척결입니다. 마약 카르텔이나 기업의 담합 사건은 외부에서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의 원리를 활용한 형량 거래 제도입니다. 수사기관들은 공범들을 따로 격리하고 한 사람에게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합니다. 먼저 입을 열면 너는 풀어주거나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경고했던 조직원들 사이의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먼저 배신하고 자기만 모든 죄를 뒤집었을까봐 두려워진 공범들이 결국 자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기법으로 뉴욕 5대 마피아 보스들을 일망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어 조직 범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범죄 예방 효과도 가집니다. 둘째, 사법자원 효율화. 두 번째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원처럼 현실에서 사법 절차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한으로 길어지는 재판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사법 시스템은 마비되고 맙니다. 형량 거래는 이런 재판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가 명백한 가벼운 사건들은 형량 거래 협상을 통해 빨리 종결하고 여기서 아낀 인력과 예산을 살인이나 대형 경제 범죄처럼 정말 중요한 사건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법조계에서 플리바게닝 제도는 정식 재판 대비 압도적인 시간과 예산 절감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연된 정의를 막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 회복. 세 번째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 효과입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 못지않게 사건의 빠른 종결과 피해 회복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수년씩 길어지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액의 변호사 비용으로 합의금을 소진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만약 형량 거래 제도가 있다면
검사는 협상의 조건으로 피해 배상을 내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배상금을 마련해 온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설령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실익은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빠르게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등 다음 구제 절차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량거래제도는 지연된 정의가 피해자에게 주는 2차 가해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3부 형량거래의 문제점. 첫째, 허위 자백 유발.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무고한 사람이 가짜 자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판 페널티라는 딜레마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은 도박과 같습니다. 아무리 결백해도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마주하다 보면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재판에서 패배하면 협상안보다 평균 3배에서 최대 8배나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무죄를 입증하려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공포 대신 검사가 제시한 확실하고 가벼운 형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 한 로스쿨의 무죄 입증 프로젝트에 따르면 DNA 검사로 무죄가 확정된 349명 중 약 11%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자백으로 유죄를 인정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거짓 진술 유발. 두 번째 문제는 거짓 진술의 유혹입니다. 형량거래 시스템에서 공범의 진술은 감형을 위한 상품이 됩니다. 형량을 깎고 싶은 범죄자는 검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울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오염된 진술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실적을 위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관행까지 자리 잡는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 입증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공식적으로 불의의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유전무죄. 마지막은 평등의 문제입니다. 형량거래에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협상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제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형량을 구매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난한 피고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국선 변호사의 짧은 조언에 의존한 채 검사의 일방적인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피고인이 유색 인종보다 더 좋은 협상 결과를 얻을 확률이 25%나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를 인종 간의 소득 격차가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합니다. 결국 플리바게닝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만 가혹한 유전무죄를 공식화하는 제도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4부 한국 도입 시의 쟁점. 우리나라가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범죄의 지능화 및 조직화 경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나 지능형 금융 범죄는 내부자들의 카르텔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외부에서 증거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 고발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형량을 깎아주는 합법적인 도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비공식적인 회유나 압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형량거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범죄의 입증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도입 찬성 측의 논리입니다. 심각한 재판 지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공판 절차의 장기화는 사법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법원 전체가 재판 지원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형량 거래가 도입되면 경위가 명백한 일반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사법 역량을 다툼이 치열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이 제도가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히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입니다. 도입 반대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찰 권한은 이미 강력한데 여기에 형량 협상권까지 주어지면 검찰이 판사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압박하는 식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특정 인물을 잡기 위해 주변인을 회유하여 진술을 짜맞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도입 반대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제도가 도입되면 무고한 피의자가 검찰의 기세에 눌려 권리 포기각서를 쓰듯 형량과 자유를 맞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최종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제도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가 그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거나 죄목을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혐의 협상, 형량 협상, 사실 협상이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조직 범죄의 입증을 가능하게 하고 한정된 사법 예산을 아끼며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반면 이 제도를 우려하는 쪽은 재판 페널티의 공포가 난 가짜 자백, 감형을 위해 남을 무고하는 오염된 진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사법적 불평등을 지적합니다. 한국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 조직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강력한 검찰 제도에 이 제도가 더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형량 거래 제도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형량 거래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량 거래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